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1943포인트 연고점을 다시 쓴 상태고요. 코스닥 역시 530선을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가 시황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두 대형 이벤트를 무사히 마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장 초반 상승 탄력을 이어가다가 현재는 다소 주춤한 상태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양적 완화 조치가 발표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가 2년여 만에 종가 기준으로 최고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어떤 흐름 보여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는 7포인트 상승한 194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41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 1945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장중 연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시 구간에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 1930포인트 후반에서 하단 라인을 지지한 이후에 194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장 개인과 기관이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장 초반에 비해서 매수폭을 규모 확대하면서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5포인트 오른 53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528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530포인트 드디어 회복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531포인트 기록하면서 1% 넘는 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주가 상승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39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비슷한 물량을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나흘째 하락하면서 1,100원대 후반의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2원 80전 하락한 1,107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05원으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에 1,103원대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간밤 FOMC에서 발표한 추가 양적 완화 규모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과 자본 유출입 규제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진했던 IT주들이 주도주로 컴백했습니다. 다음 1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7% 강세 보여주면서 76만 원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5% 급등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3% 나란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형 IT주가 선전하면서 LED주 역시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이란 분석이 증권사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2.9%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진 디스플레이가 5.9%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루멘스와 한솔 LCD도 3% 나란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주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의 무게가 실리면서 은행주 역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관련 종목들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우리금융이 1%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기업은행도 2% 강세 보여주면서 전 종목이 현재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블릿 PC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LG전자도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 PC를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텔스가 13.7% 큰 두자리 상세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파트론과 디옥텍도 3%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도 6% 강세 보여주면서 전 종목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주항공주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나로 3차 발사가 불투명해지면서 이런 소식이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츠로테크가 14.9%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양 ENG와 비츠로시스도 10%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세트랙 아이도 6% 이상 하락하면서 전 종목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안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일 급등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상승세가 꺾일지 오늘 시장 흐름 잘 확인하시면서 오후장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황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2부 시간에도 일부에 이어서 비숍님 그리고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할 차례죠. 월간 종목 배틀의 규칙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요. 좀 전에 일부 시간에 했던 주간 종목 배틀이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게임이라면 월간 종목 배틀은 한 달간 수익을 겨루게 됩니다. 오늘 매수가가 결정이 되고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한 달 뒤 출연하시기 전날까지 종가를 기준으로 수익을 겨루는 배틀 게임이 될 텐데요. 지난달에 겨루셨던 종목의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10월 7일에 매수가 됐던 종목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의 수익이 더 많이 났을까요? 예, 비숍님께서 월간 종목 배틀 시간에도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현대건설이 무려 6%가 넘는 수익이 났고요. 반면에 아쉽게도 정영훈 과장님의 LG상사가 마이너스 6.6%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한 달간 두 종목 과연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비숍님의 현대건설입니다. 시장의 흔들림에 내성이 강한 종목이다. 한 달간 꾸준한 하방 경직을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예측하신 대로 현대건설은 한 달간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적대적 M&A로 치달을 경우에 목표가는 10만 원을 넘어서 1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셨는데요. 여전히 그 판단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건지 잠시 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영훈 과장님의 LG상사를 볼 텐데요. 공교롭게도 LG상사가 우리가 매수한 10월 7일 장중 4만 원 가까이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하락세를 탔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었고요. 주가 상승은 외국인 매수에 달려있는데 아직 상승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셨지만 결과는 예측대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잠시 뒤 정영훈 과장님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숍님의 종목입니다. 현대건설인데요. 비숍님, 네. 목표가는 아직 도달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예. 좀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미니멈 10만 원까지는 틀림없이 수익이 난다라고 보는 종목이 현대건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M&A라는 게 좀 싱겁게 가고 있습니다. 말하긴 뭐합니다만 내재적으로 임자가 정해진 게임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시너지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현재까지의 해외 플랜트의 어떤 성과라든가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업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현재 평가가 저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현재 가격 자체가 일단 쌉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그런 부분을 위로 뚫고 올라가서 위로 이제 구름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잘 가지 못하죠. 당연히 동사의 패턴은 따라서 매매를 하신다면 비중을 높게 잡아놓고 한 달 전부터 그냥 쭉 밀고 나가서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11월 15일 정도 전후가 되면 2, 3일 안팎으로 해서요. 우선 협상자가 정해집니다. 그 부분이 미리 시장에 알려질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동사를 위로 띄울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작게 수익이 나도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이후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나 그 정도만 해도 한 40% 이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높여서 가지고 계신 상태로 그대로 밀고 나가신다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현대건설 맞고요. 자, 정영훈 과장님의 LG상사가 왜 예상대로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영훈 과장님, 위클리도 지셨는데 먼슬리도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 LG상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단지 이제 한 달 사이에 살짝 더 빠졌다라고는 보지만은 중장기적인 그런 성장 스토리가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 기관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그 LG상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도가 외국인들이 더 높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차트를 보시면서 그 주봉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주봉 차트상 20주선에 그 주가가 닿자마자 또 양봉을 보이면서 빨갛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라든지 아니면은 장기적인 성장 전망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틀려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도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봉상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봉상 제가
해드렸을 때가 이제 4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만 원 돌파에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단기적인 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4만 원을 돌파를 하는 순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 여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 초반까지는 계속적인 그런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도 계속 보유 괜찮습니다. 예. 우리는 배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그리고 정해진 기한 내에 수익을 내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의견에는 변함이 없는 종목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함께 들어가신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를 잘 적어두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때 잘 들어보시고 현명하게 투자 전략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택하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죠. 자, 오늘 비숍님께서는 한국전력을 다시 한번 택하셨고요. 정영훈 과장님께서는 하림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또 거래손에 있는 종목이죠. 먼저 한국전력부터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예, 한국전력은 오늘 1% 넘게 상승한 상태인데요. 29,70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고요. 할인 보겠습니다.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눌리네요. 1% 하락한 4,85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비숍님, 네. 한국전력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예. 3분기랑 4분기는 조금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의견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이상하게 되게 안 좋다 하는 그런 부분, 안 좋기 때문에 싸졌다. 예, 이런 부분을 노리게 되는데요. 예. 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안 좋고요. 또 조금 있으면 유가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부담되고요. 정부하고 또 요금 인상 가지고 줄다리기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좋은 게 별로 없는 상황인데 바닥에 쭉 내려와 있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모멘텀 같은 거를 좀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시기적으로 이제 원자력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또 지식경제부 장관 쪽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G20 회담 이 부분을 지나면서 원전 수주와 관련된 얘기가 있을 거다,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 얘기를 하는데요. 괜히 허언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국전력의 이렇게 낮은 가격에 있던 잠을 잠시 좀 깨우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해봅니다. 어떤 주식이라는 건 반드시 어떤 회귀성이라든가 반복성이 있게 마련인데 연말 연초 하면 뭐 지난 2010년 또 2009년 말 이때가 떠오르는데요. 원전 수주건으로 인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한 차례 시세를 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역시 또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지 않았나 판단을 해서요. 최근에 사실 한전도 그렇지만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한전 KPS 등 원전 관련주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한전은 그중에 하나로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라면 이 정도의 낮은 가격이라면 시장이 흔들리든 뭐라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로스컷 기준은 뭐 27,000원쯤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9,7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 가액은 1차적으로 35,000원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전력 들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금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 분께서 한 달간 이 정도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또 많이 고민하시고 들고 나온 종목들 잘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또 여러 가지 수익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영훈 과장님의 할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역시 신고가 종목입니다. 닭 가공업체로 우리나라 최대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 이 종목을 지금 사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 신고가 종목을 공교롭게도 두 가지 지금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뉴스에 보시면은 이제 손수건 법칙이라고 해가지고서 손수건을 가운데를 살짝 들은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올라가지만은 놨을 때 그 올라간 부분이 가장 늦게 내려간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주도주를 공략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다가 뉴스에 나왔는데요. 예. 그런 손수건 법칙에도 좀 그 부합을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림이라고 하게 되면은 하림의 지금 그 국내 최대의 이제 6개 업계의 그 대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성장 스토리가 예전에 그 신세계가 이마트를 출점을 하면서 그 유통업체를 그 휩쓸게 되는 그런 성장 스토리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닭고기다라고 하는 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하고 틀리게 신선식품에 대한 그런 측면들이 크기 때문에 국내 6개 업계를 재편을 하면서 동사의 영역, 가격 결정력이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보다는 가격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이후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관심이 더 쏠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하림이 가지고 있는 농수산 홈쇼핑의 그런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그 숨겨져 있는 자회사들에 대한 가치들이 아마도 그 연말이 되면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림이 이제 그 하림 홀딩스하고 하림이라고 하는 지주사로 다 분할을 할 예정인데요. 그게 그 201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그 동안은 아마도 그 하림의 지주사 분할에 대한 이제 득과 실을 따지면서 기관들이 하림에 대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1개월 정도 연말까지는 상당한 수준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계단식으로다 이런 식으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한 계단 올라왔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아래로다가 하락을 할 때 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그 계단을 한 단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횡보하고 있을 때 사고서 보유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괜찮은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하림 같은 경우에는 뭐 월드컵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3,500원 선 부근에서 큰 폭으로 오르지는 못했던 종목인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다 바닥이 났다, 소진이 났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최근 두 달간 주가가 근데 5,0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을까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림이 6,500원까지도 더 많이 오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좋은 종목 발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10월 2일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죠. 전문가와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빨리빨리 모두 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 매수를 하고 싶은데요. 현재 주가 수준이 괜찮은 부근인지 알고 싶습니다. 5189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이 종목에 전공이 계시죠? 네, 비숍님께 여쭙겠습니다. 괜찮은 수준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주식에 대한 성격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요. 한국가스공사가 예를 들어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인데 난 돈 1년만 빌려줘. 한번 빌려주시고요. 1년 있다 받을 생각하시면은 7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사시면은 그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서 매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됐냐 올라갔냐 이렇게 보시면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아시고요. 따라서 규정을 지어드리면 자금이 어느 정도는 있고요. 또 일이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전체 자금이 한 20% 정도만 띄우고요. 지금 정도 가격에 넣어놓으시고선 아주 잊고 살아도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바닥이고요. 가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건들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길게 볼 거면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팔아야 되는 건지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수록 차트를 닫아두고 오래 기다릴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이 이런 종목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평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5280님께서 11,400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 깔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정용훈 과장님께 드리죠. 예, 그 평산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6,000원대에서 지금 12,000원대까지 그 더블이 그 단기간에 난 그런 종목으로다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도 그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 270억 정도 단기 차익금을 지연 공시하면서 불성시 공시 법인으로다가 이제 예고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400원에 사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한 단계 상승을 한 이후에 그 추가적으로 다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하면서 사셨을 텐데요. 평산이 자회사를 이제 매각을 하는 등의 자구적인 노력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금일 그 뉴스를 통해 가지고서 평산이 생각보다는 좀 훨씬 더 안 좋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실망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매수 가격보다는 약간 낮지만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 평상 같은 그 단기 차익금이 증가를 한다거나 재무적인 불안정성이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그런 매매는 아무리 단기적인다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좀 더 줄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에서 별로 그 차이가 안 나시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한 그 보유하고 계신 비중의 절반 정도를 그 접어 놓으시고서 다른 우량한 종목으로다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술적으로다만 이제 덤비지 마시고 비중을 좀 줄였으면 합니다. 예. 평산받고요. 자, 이번에는 평화전공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나 비중은 없으신데요. 매도 시점을 정해주세요라고 3964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오늘 좀 밀립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오늘 조정받으면서 함께 좀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수가 꺾였다면 지금 좀 팔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평화전공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비숍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화전공 시세 남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 다 틀리죠. 저 아래서 산 사람은 흔들려도 뭐 그 정도야 하고 가실 거고요. 위에서 사셔놓고서 흔들리면 가슴이 서늘하실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매수하신 가격에 따라 쥐고 있을 건지 말 건지를 정해야 된다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시세 남았습니다. 2만 원까지 갑니다거든요. 근데 자기 매수 가격에 따라 그게 좀 틀려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자동차 부품사고요. 돌, 엣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는 하나의 탑픽으로 형성이 되면서 위로 끌어올라왔고요. 차트를 보시면 전혀 추세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윗부분에 어떤 그 계단을 하나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 된 게 아니고요. 아래로 한 15,000원까지는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아래에서 사서 올라가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5,000원까지 빠져도 끝도 없어요라고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을 또 할 것으로 판단을 해보기 때문에 현재 위쪽으로는요. 궁극적으로는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 우리 평화전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문의하신 분께서는 본인의 매수 가격에 따라서 팔았다가 다시 사든가 여러 가지 이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한국형 우주 발사체 나로우가 3차 발사가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때문에 오늘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비츠로테크, 비츠로시스, 또 한양 ENG, AP시스템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종목이 문의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비츠로테크를 7546님께서 9,40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요. 목표가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꽤 고점에 사셔서 오늘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대응 방안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들고 계신 분들을 모두 감안을 해서 좀 전략 짜주세요. 예. 지금 비츠로테크를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실적보다는 나로 그 발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많이 하셨을 텐데 연기가 되고서 내년에도 뭐 이제 그 기약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실망 매물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그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유난히 좀 더 하락이 폭이 심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그 나로 관련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높았던 그런 종목들이 하락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하한가를 그 기록을 했다가 지금 하한가가 살짝 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라도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면서 나중에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그 기술적인 분석으로다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안타깝지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일단 매도를 하시면서 현금화 시켜놓고서 상황을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급등주, 테마주 들어가실 때는 그래서 비중을 적게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매도를 해뒀다가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비숍님. 강연회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경제TV하고 싱크풀하고 이렇게 해서 뭐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 정도 발표되겠죠. 11월 6일 오후 2시요. 여의도에 있는 우리투자증권 4층 대강당에서 강연회를 가지게 됩니다. 내용은 이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매 부분도 해소가 되는 듯 에너지가 강한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는데요. 중요한 건 전체 다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하나의 포인트를 집어나가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거고요. 종목도 구체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좀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식 투자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6일 오후 2시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4층 대강당에서 비숍님께서 강연회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또 투자에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싱크풀의 윤용식 비숍님 그리고 이트레이드증권의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어지는 3부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오늘 상담 모두 다 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